안녕하세요. LA 정규스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저 테슬라 400불 돌파 곧 임박했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의 제국 건설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투자 철학,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말 토요일을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기 미국 로스앤젤레스도요, 금요일 이 저녁입니다. 불금이죠. 자, 저는 주말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말에는요, 아이들하고도 같이 같이 밥을 먹고, 오늘은 제가 그 비빔냉면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딸 녀석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같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비빔국수. 뭐 제가 직접 다 만든 건 아니고요. 그 팔도 비빔국수 팔지 않습니까? 한인마트 가서 그거 사서 이제 거기다 오이랑 뭐 어떤 야채를 좀 썰어 넣어서 해서 먹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그렇게 행복한 주말인데요. 주말에는 우리가 또 투자 철학 한번 또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랜만에 주말에 투자 철학 얘기합니다. 최근에 워낙 긴박하게 머스크 트럼프 문제도 있었고, 뭐, 사실 굉장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투자 철학을 다룰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삐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다시 한 번 더 투자 철학을 또 보면서 우리의 멘탈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항상 멘탈을 다듬고, 그래 또 한 주간 보내고, 또 그리고 또 주말에 멘탈 다루고, 또 이 한 주간 보내고, 항상 그렇게 멘탈 잡기가 주말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미국에는요, 이런 길들이 참 많거든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을 정말 좋아하는 건요, 이런 그 대자연들입니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대자연들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지금 이 보시면요, 미국에 이런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냐면, there's not a single turn for 200 kilomete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요, 끝도 없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데, 양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not a single tur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 뭐 몇 킬로 달리다 보면 이제 여기가 뭐 수원이다. 뭐 그다음에 여기 안양이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요. 아예 그냥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킬로를 그냥 계속 이렇게 일직선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정말 지루할 수도 있겠죠. 또 지루하다기보다는 어떤 때는요. 보통 이제 가족을 태우고 가다 보면 가족들은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걸 쭉 가죠. 뭐 음악을 듣거나. 이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나만의 어떤 그 철학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길들이 사실 여기서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뭐 그랜드 캐년 갈 때, 또 여기 LA에서 라스베가스 갈 때도요. 중간에 이런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빠지는 길이 좀 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일직선으로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데스밸리 같은 길을 갈 때, 또 혹은 LA에서 데스밸리 갈 때도 이런 길들이 있고요. 꽤 이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부 지역 그리고 뭐 중부 지역도 관통할 때 이런 길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아무튼 이런 길들을 우리가 여기 LA 사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서부에 사시는 분들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Not a single turn for 200 km.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 어떤 출구가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싸워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막 이런 여러분들의 그냥 꽉 막혀가지고 지난 5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보다는 2022년도 그때 금리 오를 때가 더 사실은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를 뭐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지만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22년도 주가가 100달러 초반 떨어질 때 100달러가 붕괴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엔비디아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때는요.
하도 힘들 때였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사실 이번에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 싸우고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생각보다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뭐 그냥 또 지나갈 것 같고 잘 헤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차피 뭐 나중에 헤어질 건데 뭐 차라리 빨리 매를 잘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저는 생각보다 공부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별것 아닌 문제라고 다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냥 뭐 깨져도 상관없는데 근데 오히려 뭐 지금 수습이 돼버리죠. 백악관 그 참모들이 머스크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금 뭐 공화당 쪽도 어떻게든 머스크랑 잘 엮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년 지금 가을에 선거도 있죠. 중간 선거 앞으로 대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머스크를 그냥 버리고 가긴 너무 힘들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화당 안에서 특히 이제 그 백악관의 참모들 중에 뭐 어리석은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우리 수잔 와이즈랄지 그리고 반스 부통령 이 사람들이 현명한 거죠. 머스크에게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머스크를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요 뭐하러 전화하겠습니까? 전화 안 해요. 뭐 그래 넌 나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머스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머스크에게 여러 사람이 전화해서 대통령하고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들어보니까 그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된 건데 자 어찌됐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요. 출구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처럼요. 오른쪽, 왼쪽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200km나 더 가야 돼요. 끝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더 가야 되지? 뭐 이런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여행하다가 이 전기차 충전기인데 두 번 다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를 타고 가는데 와 정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남지 않은데 그까지 가는데 와 정말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에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옛날에 그 아주 오래전에는 정말 이 주유소가 없더라고요. 그게 어떤 지점이었냐면 그 요세미티에서 그 위쪽에서 이 라스베가스 쪽으로 넘어갈 때 보면 그게 이제 산으로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뒷길이요. 그쪽은 거의 그게 없죠. 소위 이 기름을 넣을 만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많다고는 안 채워져 있으면요. 굉장히 공포가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돌아갈 수도 없고 옆에 빠지는 길도 없어요. 앞만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 투자가 여러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떤 주식을 우리가 이 기업이 대단한 걸 알겠고 뭔가 나중에는 굉장한 걸 만들어낼 걸 알겠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지식만 가지고 이걸 장기적으로 붙들고 간다?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뭐 여기서 장기 투자 계속 얘기하면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 못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초보라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뭐 제가 대꾸도 하지도 않고 뭐 그냥 넘어가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내 돈을 많이 넣고 투자를 해보면 그게 실전 투자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돈을 넣고 해보면요 다른 게임이에요. 완전 다른 게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장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만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이 꼭 사팔사팔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왜냐 그게 왜 그러냐 불안해서 그렇고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길게 가져가서 큰 돈을 못 벌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길게 가져가면 됩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 이런 그 미국에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정말 옆으로 좌우로 빠질 때가 하나도 없어요. 숨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요. 저기 멀리서 200km 뒤에 주유소가 하나 탁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화장실 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뭐 혹은 육포를 하나 사 먹으면서 이제 잠시 쉬었다 가고 그랬죠. 그 다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요. 뭔가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나서 뭔가 좀 안도하는 구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주식 분할도 지금 많이 되어 왔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요. 그렇게 해서 이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다 보면요. 정말
끝도 없이 그냥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루할 정도로 때로는 뭔가 성과도 하나도 없이 계속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건요, 혼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늘 장기 투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에 대한 공부가 철저하게 있으면서 이론적이고 그리고 탄탄하게 기업에 대한 분석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운데 장기 투자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으면요 정말 말 그대로 막연한 공포감이 오죠.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런 길도 여러분 우리가 지도로서 알잖아요. 이 길을 가다 보면 뭐 100km, 200km 가다 보면 결국 끝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 다음 도시가 있고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뭐 그냥 이 가는 길이 너무나도 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공포감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뒤에 누가 친구라도 따라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동반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몇 대가 같이 이게 오고 가면요 하나도 안 공포스러워요. 재밌어요. 전화 통하면서 야 따라오고 있지? 이러면서 같이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거고요. 또 반대쪽에도 오지 않습니까? 오면 이제 손도 한번 흔들어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외로운 길을 쭉 가야 되는데 같이 뭐 한두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면요 굉장히 즐겁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용기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때 혼자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제 채널에서 같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사파리들이 들어오건 뭐 욕을 하건 뭐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않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기 투자라는 것이 그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가면요 결국은 열매를 다 맺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젠슨 왕이 또 굉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그 젠슨 왕이 런던에도 있었고 프랑스 파리도 갔었고 뭐 굉장히 이번에 그 바빴죠. 자, 근데 이번에 그 런던의 그 테크 윅이라고 이 소위 기술의 한 주, 뭐 이래서 기술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이때 스피커로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곳에 가서 젠슨 왕이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눈에 들어올 만한 대목이 있었죠.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n the last 10 years, AI has advanced 1 million times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는 테슬라 로봇과 이 자율주행이 한 10년 동안 이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반대로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In the last 10 years, 과거 한 10년 동안 AI has advanced 1 million tim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100만 배 정도 진보했다,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을 듣는데요. 소름 돋듯이 굉장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이 AI가 100만 배라면 압도적으로 진보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5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2020년도에 막 주가가 고공행진할 때에 20년도만 5년 전만 생각하더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5년 후에 인공지능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것이다 상상했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죠. 몰라요. 특히나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렇게 나와서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항상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 기술 개발들을 보면요, 그냥 예상치 못하는데 세상을 뒤집어 놓는 기술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이 손에 잡힐 듯이 여기 와 있죠. 라지 랭귀지 모델의 챗GPT나 그록이나 그리고 제미나이나 지금 보시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사업에 접목하고 하는 경우가 허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현실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뭐예요? 스스로 학습을 해버리잖아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고 하니까 더 빨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건 AI 시대에 이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엔비디아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AI를 먼저 뭐 치고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는 본인들이 게임용으로 속도를 계속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소위 GPU 칩을 만들었는데 하다 보면 계속해서 배수로, 두 배수로, 뭐 몇 배수로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개발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막 뭐 황해 법칙, 무어의 법칙 이런 것처럼 뭐 몇 개월마다 뭐 몇 배씩 늘어난다 이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똑같거든요. 계속 그렇게 속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챗GPT 같은 것이 딱 나오면서 자, 이것을 이제 처리하려면 결국 데이터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GPU 칩이 딱 맞는데 속도를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 GPU 칩을 막 몇 겹으로 쌓아가지고 10만 개다, 20만 개다 병렬 구조로 착착착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성냥갑 쌓듯이 쌓아버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갑자기 오니까 이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까지 튀어오를 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더 들어올 건데, 젠슨왕은 결국은 피지컬 AI와 그리고 소위 피지컬 AI인데 여기에 자율주행 로봇을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가요 그냥 도래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삶을 변할 거예요. 로봇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테슬라 로봇이 올해 말에 3,000에서 5,000대 정도가 공장에 투입해서 일하는 걸 보면요, 그게 실제로 인간을 대체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요, 정말 노동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겠죠. 미국의 GDP가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노동 생산성이 압도되면요, 그게 뭐냐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노동 생산이 좋아진다는 건 비용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들이 사람을 자르잖아요. 그 왜 잘라요? 비용 절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손쉬운 게 사람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 사람을 더 이상 고용할 필요 없고요. 더 해고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쪽에서 또 이제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회사들이 비용이 절감되겠죠. 비용이 절감되면 어때요? 회사의 어닝들이 올라갑니다. 미국의 GDP가 올라갑니다.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적자 같은 경우도 AI가 그 적자의 폭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AI 시대에 정말 다이내믹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일론 머스크가 정말 또 철학적인 얘기, 했습니다. 제가 머스크를 좋아하는 부분은요, 뭐, 다른 영역보다도 항상, 이 기술 개발하고, 소위 이 회사를 운영하기도 정신없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인문학적 그 지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 잘하려면요, 인문학적 소양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벨상 그 이런 작가들의 글들은, 책들은 자주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뭐 그냥 좋은 책들을 도외시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제가 여러분 한강 작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강 작가의 뭐 그런 책들을 노벨상 받은 이 책들을 추천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런 사이비 작가의 책 뭐 이러면서 또 그런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들여다 보니까 그분이 이 책에서 광주 문제들을 다룬 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극우들이 막 비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미국의 이 메이저 학교들에 이미 배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좋은 학교 간 친구들은요, 그런 노벨상,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쓴 책들을 다 읽는다고요. 근데 그런 책을 뭐 한국 사람들이 벌써 소위 말해서 비판하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다 읽으세요. 읽어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책을 읽어보세요. 하나하나가요, 그 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보석 같은 작가가 있는데 그걸 비판한다고요? 그런 한강 작가 같은 비판하는 유튜버들은요, 당장 탈출하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썩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비판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은요, 보지 마세요. 전부 다 자꾸만 짜집게 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왜곡시킨다고요. 피하세요. 뭐 여러분들이 또 이걸 가지고 또 극우들이 들어와서 비판할 걸 다 알지만요, 저는 제 채널에도 제가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어찌됐건 풍성한 독서를 하세요. 일론 머스크도 방대한 독서량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학 같은, 이 기술자인데 철학 같은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요, 인문학
이 소양이 많을 때에, 여러분 풍부할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장기 투자며 주식 투자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 계산으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독서들을 한 사람들이 투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강 작가의 정말 멋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과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되게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과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인간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 아닙니까?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철학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관통한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극우 유튜브를 속아가지고 이런 노벨상 탄 한강 작가 이런 좋은 책들을 뭐 읽으면 안 된다 이러고 뭐 그 안에 외설이 있다는데, 여러분 외설 무슨 이 삼촌이랑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막 그 비판하던데, 한 번도 제대로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건 비판하는 거죠.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책을 한 번이나 읽었겠습니까? 그냥 내가 지지하는 윤석열을 반다는 것 같고 뭐 광주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비판하죠. 멍청한 소리 합니다. 진짜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주옥 같은 좋은 책인지. 세상은 깜짝 놀라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그 일부 극우들이 비판하니까 그거 다 속아 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당장 가서 도서관에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외설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성경엔 외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읽어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건 제일 멍청한 바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보면 잠깐 또 3000% 빠졌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지금 인문학적 소양을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만큼 인문학적 소양이 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should send rockets not at each other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We should send rockets not at each other. 우리가 서로에게 로켓을 쏘아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로켓 쏘죠. 이란은 또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쏘죠. 죽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죽이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의 이 비극이 참 어디로부터 오와서 어디로 가는지 암담할 정도로 우리는 로켓을 쏴가지고 서로 죽이는 데 쓰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인간이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보십시오. 머스크가 정말 멋진 비유를 합니다. We should send rockets not at each other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미사일을 쏘면 안 된다는 거죠. But rather to the stars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로켓은 저 우주로, 저 별들로 쏘아야 된다는 거죠. 화성으로 보내고 달나라로 보내고 이렇게 보낼 줄 알아야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스크가 본인의 이 스타쉽 쏘는 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인류의 희망을 품고 우리가 저 화성에 어떤 또 발을 밟아보고 달나라에도 발을 밟아보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우주에 한번 올라가 보게 되면요. 오히려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이 우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금을 느끼고요. 인간의 굉장히 그 하찮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주에 나가보면요. 사실 우주선이 나가봐요. 스타쉽이 아무리 크다고 해봐야 우주에 가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요. 그냥 길이 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미미한 미물인 존재밖에 안 된다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머스크는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로켓을 서로 죽이려고 쏠 게 아니라 우주를 향해서 쏘고 미래를 향해서 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머스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이면서 그리고 인생을 꿰뚫어 보면서 사업을 해 나간다. 제가 그래서 머스크를 참 좋아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야 모든 인간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이 정도면요. 참 머스크도 멋진 인생을 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주 개발이랄지 또 자율주행이랄지 인간의 그 한계에 도전하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좋은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중국 당국이요,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 느슨하게 풀어주는 그런 이 소위 이 법안을 이제 내놨습니다. 가이드라인을요. 그러니까 일단 드래프트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어떤 거냐면요. Transmitting data from automobiles overseas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해외에서 가져오고 또 주고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뭐 가져오고 주고받는 데 있어서 중국 당국이 뭐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규제하고 또 뭐 밖에서 갖고 오는 것도 규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룰들이 또 복잡하잖아요. 왜 중국이 그런 게 또 까다롭지 않습니까? 공산당 그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뭐 이런 문명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막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든 철저히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이 뭔가 좀 더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자, 지금 이런 해외로 보내고 송신하고 보내고 하는 부분을 좀 풀어주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A move that could pave the way for the wider rollout of Tesla most advanced driver assistance function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기능이 더 이제 이 폭넓게 이제 이 소위 퍼뜨릴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게끔 길을 여는 이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이제 테슬라에 또 호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중국 안에서의 규제들이 좀 풀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원래부터 계속 테슬라 쪽에서도 요청을 했던 거고 또 이번에 그 미국과 중국이 아무래도 또 이제 대화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니네도 시장을 좀 열라 이런 맥락 속에서 또 같이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지금 이런 부분들 보면요, 뭐 텍사스에도 그렇고 등록되어지고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보택시도 등록이 된 걸 확인했고 이제 뭐 그냥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이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에 테슬라 주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햇빛이 강렬하게 비쳤을 때에 자율주행이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 이런 의구심들 많이 하잖아요. 또 뭐 눈이 많이 내릴 때랄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또 다른 경험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어저께 그 모델 Y를 몰고 FS 13.2.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또 이 13.2 이상 버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65마일 정도를 달렸대요. 근데 그게 in heavy sun gla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정말 강렬하게 비치는 거죠. 지금 영상에 화면에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부분에 뭐 해가 아침에 해 뜰 때 있잖아요. 그때 운전하면 햇빛이 해가 뜰 때 너무 눈부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화면에 잘 안 잡히지만 저 도로 앞에 정면에서 해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렬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은요, 이 햇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캘리포니아도요, 눈이 부셔가지고 이 운전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런 지금 소위 말해서 이 헤비한 그 강렬한 태양광이 비치는 데서 고속도로에서 또 고속도로 바깥에 내릴 때는 그리고 이 헤비 트래픽이나 라이트 트래픽 때 그러니까 뭐 교통이 복잡할 때나 아니면 이 느슨할 때 다 해봤는데 굉장히 운전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no issues or no intervention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입하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없이 자율주행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람이 직접 보면요, 이러한 그 태양의 글레어, 눈부심이 더 심하거든요. 근데 비디오에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세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보면요, 정말 눈부시는데 카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들지만 오히려 잘해요. 이런 상황들을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 있잖아요. 그때 가는데 앞쪽에서요, 미국의 햇빛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왜냐하면 걸리는 게 없으니까. 아까 왜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나무도 없고 햇빛만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눈이 정말 부신데 그걸 카메라 베이스로 너무 잘 가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카메라는 도로 밑에 아래쪽도 보고 카메라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쪽이나 옆쪽이나 이 도로를 보면요, 가는 걸 보면서 전체를 균형을 잡아가지고 인공지능처럼 사람이 감으로 운전하듯이 굉장히 그걸 스무드하게 잘 운전을 가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 막 여러분 햇빛이 너무 비치면 그리고 또 뭐 비가 폭우가 내리면 또 뭐 눈이 내리고 안개가 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잘
잘 갑니다. 정말 잘 가요. 사람보다도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자, 굉장히 잘 가고, 그리고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대, 두 대가 뭐 이렇게 햇빛이 가리더라도요, 여러 개가 동시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이런 그 경험치가 있잖아요. 학습량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으로 운전할 때도 있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속도도 잘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교수였습니다.